저희가 다 같이 본 건 4화 네. 그 삼형제의 난인데요. 사건 당사자들 직접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언제쯤 된 이야기인가요? 그게 2014,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2014, 15년 그때였을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거기서 극중에서 이제 동그라미로 나오는 그 친구가 이제 네. 제 의뢰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네. 누구 소개를 온 거죠. 사실은 실제 팩트랑 네. 제 책 내용은 조금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궁금해요. 그랬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일이 되려고 그런지 이게 제가 처음 한 얘기인데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25년차 변호사의 에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여러분 진짜 많이 보시고 너무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속 에피소드 원작으로도 많은 화제가 된 두 권이 세트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도 너무 좋아서 뭐 혼자 다 해? 안 해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책이 7월 초에 나왔는데요. 되게 드라마랑 연결되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연락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뭐 친구들이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야, 내 딸이 네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찾다 네.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야, 내 딸한테 네 자랑 많이 했다 막 그렇게 하고 오랜만에 전화가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어때요? 그러면 막 반가워요? 약간 귀찮기도 약간 반갑죠. 이제 반갑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이 책을 쓰게 됐을 때 제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충족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뿌듯하고 좋습니다. 25년차 변호사시고 예. 그리고 또 2013년에 처음 책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네. 요즘에 이렇게 책을 쓰신 보람이 진짜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법조인이 수필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법조인들이 수필을 쓰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걸 쓸 때부터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잘 돼서 되게 좋죠. 너무 잘 되시네요. 네.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를 안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다 같이 본 건 4화 네. 그 삼형제의 난인데요. 사건 당사자들 직접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언제쯤 된 이야기인가요? 그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2014, 15년 그때였을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거기서 극중에서 이제 동그라미로 나오는 그 친구가 이제 네. 제 의뢰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네. 누구 소개를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각서를 저한테 딱 내밀고 예. 이 각서를 무효화시킬 수 없겠냐고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야, 근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각서 자체를 어떻게 뭐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실제 팩트랑 제 책 내용은 조금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궁금해요. 그걸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항상 보면 변호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미 도장 찍은 어떤 서류를 네. 나 이거 제대로 모르고 찍었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모든 네네네. 변호사들이.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뭐 그런 사유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네. 제가 가장 예민하게 봤던 포인트는 우선은 이 형 둘이 너무 뭐랄까 좀 비양심적이었죠. 맞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비중이 너무 비양심적이었고 너무 욕심이 많았고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삼남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긴 했지만 예. 원래 그 땅은 그냥 농사짓는 논이었단 말이죠. 별로 가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농사 지으면은 거의 농사 지은 거의 상당 부분을 또 계속
형들한테 보내주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자기 부모를 모셨던 거죠. 예, 예. 그리고 형들은 다 객지에 나가서 한 사람은 공무원, 한 사람은 사업한다고 이러면 이제 또 시골에 있는 부모는 항상 큰형 둘째 형을 이렇게 서울에 있다고 하고 이 삼남은 열심히 막 일만 하는데 별로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 삼남의 아들이 제 의뢰인이었잖아요. 이게 너무 울분을 토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평생 제일 못난 아들 취급받으면서도 아버지 어머니 봉양 다 하고 쌀 나오면 다 우리 형님들은 다 보내드리고 네, 정말 그러니까. 바보같이 이렇게 살았다. 근데 막판에 이럴 수가 있냐. 부모님 돌아가시고 땅이 있는데 보상금 나오니까 형들이 이제 교묘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5대 3대 2로 나누는 것도 이 삼남은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줄 들어가 있는 게 일체 세금은 삼남이 부담한다. 그 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참. 그러면 그 세금이 어떻게 내냐면 일단은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올 때 일단 삼남에게 먼저 나와요. 그때 세금이 한번 부과가 돼요. 그다음에 이 삼남이 온 거를 삼남 명의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건네주면 또 증여세가 부담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남은 진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거를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제 말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형들 말에만 다 믿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분노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그 삼남을 만나보면 네. 또 그분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내 형이랑 싸우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얘기하니까 이제 아들은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왜냐면 그 아들이 분통 터지는 이유가 아들이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평생을 아버지 따라 농사를 지었거든요. 예. 농사 짓고 막 시커멓고 막 손도 막 붓고 이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남는 게 이거냐.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제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각서를 무효화하려 그러면 이거를 증여를 준 거기 때문에 네. 증여를 줬던 거기 때문에 근데 증여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거니까 우리 법에는 특별하게 공짜로 받은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범죄 행위를 하면은 범죄 행위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결국은 일남 이남이 범죄 행위를 삼남한테 하게 되면 예, 예. 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취소가 되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날아가면은 원래대로 가면 삼남이 100% 다 받는 거예요. 네. 항상 보면 이제 협상적인 관점에서 저쪽은 지금 각서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유리해. 변호사들이 다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랬어. 예, 예. 이대로 해. 근데 이게 만약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난상 토론을 했죠. 그럼 그 아들이 어쩌면 됩니까? 제가 딱 이 톤으로 얘기했어요. 좀 말씀드리기 되게 좀 애매한데요. 뭡니까? 이거 좀 하시긴 힘들 텐데 하겠습니다. 몇 대 맞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더니 맞죠. 뭐 지금 돈이지 뭐 얼마나 걸려 있는데 하면서 근데 그게 참 이 좋은 아이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맞지를 못했어요. 못 그래요? 받았어요, 결국은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예. 그래까지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왜 사이다 묘환이었는데 왜요?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재판은 걸었죠. 재판은 걸어서 이게 뭐 무혐의다라 막 재판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판사가 보더라도 아니 조 변호사님 도장 찍어놨는데 이거를 뭐 무효화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되게 이제 재판이 좀 안 좋게 흘러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일이 되려고 그런지 이게 제가 처음 한 얘기인데 삼남은 시골에 살고 일남 이남은 서울에 사는데 이 일남 이남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삼남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죠. 계속 얘기를 트러블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남 이남은 약간 뭐랄까 아니 저 동생이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뭐 이런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여기에 플랜카드를 건 거예요. 이 마을에. 이 김땡땡이는 이런 말이지 욕심도 많고 이런 사람이더라고 플랜카드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죠. 이런 지금 사진을 걸었다. 이 동네에서 완전 우리 이제 바보 되게 됐다. 전 딱 본 순간 명예훼손이네. 이거 범죄잖아. 우와. 일이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풀렸군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재판부에 썼죠. 재판부에
거기는 보면은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예. 그 진단서를 내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 그 사진을 찍어서 내면서 명예훼손이다. 네, 네. 명예훼손은 형법 309조에 따라 명예훼손이고 이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취소한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사실 판사도 말이죠. 판사도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계속 판사도 중재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 세금까지 다 내면 이거 뭐 남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도 일남 이남의 변호사는 베드로 묵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네. 딱 그러니까 판사도 다 모이라고 어. 조정실에서 이거 지금 명예훼손 한 거 맞네.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증여 취소할 수 있잖아요. 지금 취소한다는데 그러면 다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상황이 확 틀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될 때 결국은 판사님이 중재해서 그냥 똑같이 나누세요. 세금 각자 부담하고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건을 쓰면서 네. 일단은 증여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맞은 걸로 하는 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겠다 싶어서 네네네. 약간 틀었던 거죠. 드라마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네, 했고 네, 실제는 네. 운이 좋았네. 네, 근데 그렇죠. 실제 얘기도 재밌고 네. 드라마 색하신 내용도 재밌고 드라마화된 얘기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 와중에 우리가 이 법적 상식을 또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옛날에는 뭐 장남, 차남, 뭐 그다음 뭐 삼남 이런 게 비율이 다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태고적 얘기죠. 뭐 옛날에는 뭐 시집간 딸은 더 적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똑같이 쫙 바뀌었죠. 91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모르면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런가 보다. 도장 네.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찍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완전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사시노게 이거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아유,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각색도 더 드라마틱하게 했기에 또 드라마에서 또 더 드라마 같다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서 쓰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 에세이에서 정말 팩트랑 똑같은 거는 한 세네 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주 미담 같은 그런 경우에는 네네. 쓴 거. 이거 어차피 저는 의료인 보호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지. 되게 재밌는 얘기가 거기에도 보면 한 사례가 나오는데 뭐 사장이 뭐 자기 회사 직원을 데리고 왔다가 저쪽에서 배신하게 하고 데리고 왔다가 또 배신당하는 뭐 네네네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 두 번. 그런데 그걸 좀 제가 좀 내용을 바꿔서 했던데 네. 정작 그 당사자가 제 친구인데 네. 그걸 보고 야 별일이 다 있더라 그러는 거 역시 좀 바꾸니까 모르는구나 자기 얘기인데 속으로 네 얘기. 그러니까 네 얘기라고 했어요? 아니요 안 했죠. 야 속으로, 세상에 별일이 속으로. 다 있더라. 별일이 다 있지. 그게 아까 우리 로사님이 히가시노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완전 히가시노 교육의 광팬이거든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쭉 보면서 이제 전 두 가지를 본 거죠. 히가시노 교육은 절대 어려운 말을 쓰지도 않으면서도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책을 읽기 시작하면 쭉 내려가거든요. 이게 맞아요.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책이 금방 넘어가죠. 한 권 사면은 한 시간이면 다 봐요. 그러면 한 시간이면 다 보면은 그렇게 또 가볍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그 책에는 휴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추리 소설의 외피를 덮고 있지만은 내면은 휴머니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사건과 인간의 감정, 휴머니즘이 정말 녹아 있는 곳이 이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도 이런 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의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서사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엄마와 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A가 있고 아들 B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런 문제는 푸지만 그 A가 어떤 삶을 살았고 네. B가 어떤 삶을 살았던 걸 앞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훨씬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장치들을 하면서 이야기 하나하나를 계속 정교하게 만들어 나갔죠. 네. 작가님이시네요. 이건 에세이라기보다는 또 약간 어떤 중간에 있는 극화의 어떤 중간에 그렇죠. 있는 그런 네. 글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몰입해서 진짜 읽었고 네. 되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다 재밌고 거기서 또 유익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래서 되게 유익한 책이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좀 방금 그 살짝 언급하셨던 그 상속 그 얘기도 제가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됐던 게 사실 뭐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시는 상속이면 뭐 해피하지만 예. 그렇지 않고 빚을 남겨주는 그래서 이제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거부하면 자녀들까지도 다 거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배를 내 이어서. 배를 부모님의 이어서. 상속을 내가 거부하면 내 자녀한테 다음 그 상속 순위가 넘어간다. 이런 것도 사실 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됐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없잖아요. 예, 예. 자녀가 없이 내가 거부하면 네. 다음 순위 형제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쿠션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이 네. 빚이 이상하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상속 전문은 아닌데 참고로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뭐 아버님이 아니면 우리 윗분이 뭔가 바깥에서 사고를 많이 쳤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분명히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다. 그러면은 이 상속 전문가를 만나서 네. 뒤처리를 단돌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내 자식, 내 형제들에게 막 이게 뭐 이 점프가 돼가지고 예.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책에서도 그래서 자녀분이 갑자기 예. 취직하고 났는데 그렇죠. 나는 알지도 못했던 할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얘기를 받고 네.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 정말 알아둬야 될 지식 중에 하나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회에서 나오고 이제 11화하고 13, 14화 나온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저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알잖아요. 그러시겠- 다만 예.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자세한 대본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추리 한번 해볼게요.